안녕하세요. 제22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1월 19일에 방송하는 날인데, 이날은 서울 마이스온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분을 모시기보다는 저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에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 재학생들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콜로키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현재 이제 가장 관심 있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주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화 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선 오늘은 저희 학교 황희곤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 교수님 뭐 인사 말씀부터 하셔도 괜찮고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콜로퀴움과 함께 저희가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22회째인데요. 예,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좀 준비해왔고 고민해왔던 내용을 특히 우리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뭐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뭐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콜로키움을 하면서 물론 그 연구도 좀 중요하지만은 현재는 우리 전시나 또는 컨벤션 포함해서 상당히 그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출 수 있는 좀 과제 같은 것을 도출해 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지만은 그 내용을 토대로 뭔가 우리 업계나 또는 정책적으로 과제 또는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전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전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또 발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 부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지금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빅데이터, 뭐 그다음에 AI, 또 IoT도 할 것 없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상의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왔고 어쩌면 우리가 더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부분, 또 데이터 부분, 또 우리 다 같이 경험하겠지만 유통 환경이 지금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니즈도 참 많이 변화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접촉할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요즘 뭐 TMI래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그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건 또 한편으로 철저하게 그 개인화되는 그런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시 산업의 많은 고객들도 이런 엄청난 그 초연결 시대 또는 초중보 시대의 변화에 또 적응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전시회에도 상당한 부분 서로 또 영향도 미치고 또 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디지털 경제라는 게 큰 키워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싸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소비자의 어떤 명분에 맞는 그 소비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또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마케팅이나 우리 디지털 환경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변화를 우리 전시 산업이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당장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향후에 우리가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든 아니 코로나가 끝나든 간에 앞으로의 그 방향 설정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해봤고요. 현재 그렇다면 이런 많은 마케팅 트렌드나 기술 변화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전시산업에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마케팅 트렌드 변화가 우리 고객 성향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은 많은 고객들이 능동형, 참여형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를 원하고 또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광고나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찾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원하고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의 큰 특징은 뭐냐면 거래 비용이 제로라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정보가 생산이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 우리가 통상 우리가 TC라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보의 특징인데요. 또 그러고 과거에는 정보가 많이 이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 불균형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비용도 생산만 되면 되게 싼 그런 시대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MZ세대나 기존의 X세대 또는 우리 전후세대, 이런 많은 그 세대별로 이 적응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격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시산업도 지금 현재의 기득권층인, 그렇죠? 현재 우리 기업들의 뭐 관리자급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 디지털 활용에 상당히 좀 굼뜬 반면에 지금 20, 30세대, 그렇죠? 이 젊은 분들은 되게 좀 빠르고요. 이런 차이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 이런 것도 대단히 다양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는 플랫폼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만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시도 마찬가지로, 전시도 우리 참가 업체, 일정 공급자의 참가 업체와 수요자의 참가객이 서로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계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플랫폼이 한다고 하면 우리 전시 쪽은 이 플랫폼에 어떻게 엮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철저하게 구독경제 또는 공유경제 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경제 아시죠? 우리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 정기 사용료를 내고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독자나 또는 소비자를 록인하는 효과,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럼으로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줌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지금 플랫폼 경제가 구독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부분도 제 생각하면 우리 전시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지만은 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 시대입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산업 간의 영역이 지금 거의 없어지면서 크로스보더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섞이면서 거의 지금 뭐 유통과 뭐 이커머스와 뭐 일반 오프라인 유통, 또 우리 전시뿐만 아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유통 분야가 서로 막 믹싱이 되고 있고요. 서로 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또 경쟁이 되기도 하고, 또 협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체제 상당히 좀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전시 산업의 과연 그 핵심적인 역량, 핵심적인 경력이 뭔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시 산업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우리 전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엄청난 어떤 트렌드나 기술 변화에 좀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시 산업에 여러 가지 이 테크놀로지 부분이 이제 실제로 온라인 전시에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꼭 온라인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디지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전시 산업의 주요 온라인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 또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3D나 4D가 있고요, 또 온라인 스트리밍도 있고요, 그렇죠? 또 실감형 기술, 그래서 우리 VR, AR, XR이 있고, 최근에 메타버스라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요즘 특히 또 얘기 많이 되고 있죠. 또 홀로그램 아바타도 이제 등장을 해서 실제 우리가 실제 인물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화되게 되면 항상 디지털화되고, 그럼 디지털화 된다는 얘기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온라인 전시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겸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진행된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우리가 개최 사례를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 전시 쪽은 매치메이킹 쪽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일부 전시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겸용해서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회의 어떤 유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서비스 프로세스 측면에서 있던 평가, 또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개최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개최한 온라인 전시회와의 어떤 비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기존의 오프라인만의 전시하고는 뭔가 좀 생태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뭐 어느 수준이 되건 간에 우리 미래의 전지 산업은 이 테크놀로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가능성 이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전지 산업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것인가, 주로 이제 고객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편의성 정도도 될 것이고요.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고객의 차별화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얼마나 증진시키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연 전시회가 고도화될 것인가. 또 하나 이슈는 과연 그러면 이런 온라인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화와 우리 기존 전시회의 어떤 대체 가능성이냐 아니면 보완성이냐, 또 밸류체인의 어떤 새로운 정의 또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 오프라인이 같이 전시가 되었을 경우에 이 가격 프라이싱 전략이 좀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번들링, 언번들링, 그러니까 묶음이냐 아니면 묶음을 해지하느냐, 이런 게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우리 전시 산업에 대한 업에 대한 재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면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각 그 전시 산업의 어떤 주체별로 추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체자, 전시장, 그 다음에 우리 장치 디자인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나 또는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관련 우리 업종별 단체이겠죠. 뭐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막 그런 것이 좀 도출이 되면 관련 법규나 제도의 개선상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온라인 또는 디지털 전시회를 수용을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산업의 어떤 그 뭐랄까요, 폐해는 가급적 줄이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재현, 이런 것들을 도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 말씀을 좀 주시면 같이 좀 내용도 좀 가다듬어 보고 또 어떤 방향도 새롭게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뭐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 이게 뭐 콜로퀴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런 예.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예. 의견을 주시거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좀 좋은, 지금은 약간 우리 뭐 얘기하는 집단지성이라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전시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전시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죠. 참가 업체도 있고 바이어도 있고 어떤 참관객도 있고 이런 이런 게 여러 섹터가 있다라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런 업체들이 참가해, 이런 바이어가 있어, 이런 참관객이야, 이거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기존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존에 받았던
등록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얻었던 데이터라는 건 이 사람이 뭐 며칠 차에 들어왔었는지, 그러니까 돈 내고 왔냐, 돈 안 내고 들어왔냐, 뭐 초청권 갖고 왔냐, 그냥 돈 내고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며칠 차에 들어왔었느냐, 이런 거 이외에 구체적인 정보, 뭐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는 있죠. 연락처라든지 직업이 뭐냐, 네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는 뭐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타 이 사람이 실제 전시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뭐가 가장 중심이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디지털화가 되려고 할 때 디지털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 우리가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겠다가 될 텐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좀 해서, 사실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온라인 전시회들이 개최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개최가 됐는데, 국내는 주로 이제 정부 중심의 전시회가 온라인화 됐었고, 민간 주최자 중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온라인 영역은 아주 축소화된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전 들고, 해외 전시회들도 사실 뭐 이건 정말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좀 따라가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걸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벤치마킹 할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내년 CES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는 준비를 좀 해서 그 전시회가 코로나가 끝나도 디지털화해서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전시회 일정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복귀를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디지털은 아예 없이 완전히 그냥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디지털화랑 같이 가는 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외 이제 온라인 전시회가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지만은 그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젤 아트페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면 평소에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 뭐랄까요, 그 전시회의 어떤 컨셉을 전달 또는 수용 가능한 그런 쪽은 상당히 좀 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 우리 그림 전시회의 어떤 큐레이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주게 되면 상당히 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평가가 괜찮았다는 것을 보면 만약에 우리도 이런 디지털 또는 온라인 쪽에 사전에 충분한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 못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매경의 기사가 그런 게 떴더라고요. 비즈 매칭 같은 걸 해보면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신없이 했는데 오프라인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훨씬 더 뭐랄까요, 임팩트 있는 바이어가 많이 와가지고 또 개별로 상담하는 시간도 훨씬 더 길게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도 이거를 이 온라인 전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어쩌면 상당한 오프라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도 될 것이다. 또는 그런 새로운 어떤 뭐랄까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시회의 사전 마케팅 활동, 또 전시회 끝나고 이제 사업 팔로우업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상당히 그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하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소싱페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워낙에 온라인 분야는 되게 작았지만 이게 대표성 일반화되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비즈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계약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더니 단순히 온라인상으로만 참가했을 때 하고 오프라인에서 상담회를 열어줘 갖고 만나게 됐을 경우에
온라인상에서는 이거를 찾아서 보는 비율은 사실 상당히 높아집니다. 되게 예, 높아지는 예, 반면에 예, 이게 실제로 계약까지 가는 건 한 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오프라인에서 상담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이게 계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거의 뭐 한 40%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이라는 이제 계약으로의 전환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프라인의 기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전시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디지털 전시회가 왜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계약으로 왜 우리가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요새는 신문에 보면 명품도 뭐 무슨 몇 천만 원짜리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시회에서는 이거를 굳이 꼭 만나야지만 되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회의 어떤 디지털화 버전의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그 브랜드의 신뢰감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봤던 신문은 에르메스에서 무슨 접시인지 시계인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온라인상에서 파는데 그러니까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신뢰감이 있다 보니까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이템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짜리를 그냥 톡톡 구매를 한다 온라인상에서 실물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디지털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계약으로 가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능의 오프라인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더 참여를 유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옆에 지금 경희대 박사과정 김미견 학생이 나와 있는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전시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저희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그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거나 하면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업계 자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하다. 그리고 참가자 설문조사라는 측면도 사실 10년 전의 질문이나 올해의 질문이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걸 반영해서 설문지도 바뀌고 그걸 가지고 뭐 주최사가 판단도 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수정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문지를 받기만 하지 전혀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정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일단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데이터라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주최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본적인 공유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기도 힘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공유가 기본 데이터가 세팅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도 작고 서로 공유하기도 꺼려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더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마케팅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들이 그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어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 목적지의 경쟁력이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검색해 보다가 이거 전시회에 어떻게 좀 같이 쓸 수 있을까 해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명한 몇 개의 전시회 명을 입력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전시회들은 전시회 명을 검색했을 때 혹은 그 산업을 검색했을 때 전시회 명이 같이 떠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커피 하면은 뭐 엑스프롬, 카페쇼 이렇게 뜨는데 심지어 그 카페쇼 같은 경우는 신현대 대표님 이름까지 뜰 정도로 연관 검색어라든지 그런 게 잘 그룹핑이 돼 있는데 이제 많이 잘 안 되는 작은 전시회나 아직 뜨지 못한 전시회들,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만 아는 전시회들 그런 거는 검색했을 때 무슨 아무것도 안 돼. 검색어가 일단 연계되는 게 없고요. 연계되는 검색어도 전혀 관계없는 뭐 데일리, 일회용 뭐 이런 게 떠버리니까 이
마케팅을 하실 때도 검색어라던가 얼만큼 노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즘 해시태그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뭐 브랜딩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관점에서 우리 김미견 학생이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해보면 이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여러 가지 그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전시회는 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서 참가업체 모집, 그다음에 참관객 모집, 그다음에 전시 딱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뭐 물론 이커머스 쪽이긴 하지만은 다양하게 온라인 전시회는 뭐랄까요, 이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다.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미견 씨 얘기대로 다른 분야하고 어떤 융복합하기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 얘기한 우리가 데이터나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사진 우리가 좀 준비나 인식이나 이런 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물론 핵심은 오프라인에서 가치는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왜 굳이 오프라인 전시를 가야 하느냐. 가면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또 어떤 감동을 얻을 것인가. 내가 직접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신뢰도라든지 또는 의외성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물론 더 강화해야 되지만은 온라인이 잘 믹스가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저는 자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이 디지털화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용객, 그러니까 참가 업체가 또 가져가는 분명히 밸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여줘갖고 이제 전시 주최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나의 제품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상에 나의 물건이 올라가서 보여져 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요새는 다 미디어 자체가 오운드 미디어로 자기 홈페이지, 자기 SNS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 페이드 미디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돈을 지불한 만큼의 뭔가의 효과를 얻어가야지 참가업체에서 다음에도 내가 온라인 전시회가 됐든 오프라인 전시회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여기 내가 돈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돼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하다가 온라인의 영역은 단순 온라인 쇼핑몰보다 기능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 참가 업체들이 생각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나와야 돼. 하는 참가 주최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온라인만 나올래? 그럼 니네는 얼마야? 오프라인 나올래? 너는 얼마야? 이러는 주최자도 있을 테고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참가 업체 입장에서 어떤 밸류를 가져갈 수 내가 돈 쓴 만큼의 온라인 전시회에서의 가져가는 밸류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될 테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밸류를 가져가야 될지 아까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걸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정말로 가치라고 느끼는 그런 서비스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견이가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전시라는 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뭐 어느 전시회나 다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전시회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만족했느냐 만족도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지만 그런 만족도 조사만 갖고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변화를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는 목적이 이 조사된 내용이 결과로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조사를 해야지 그냥 뭐 만족도 이제 사람들이 어땠는지 만족도 다음에 참가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물어봐서는 이 사람이 재참가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재참가 의사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다른 데이터에서 같이 뽑아져 나오지 않고는 이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재참가를 시킨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 디지털 전시회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형태로도 디지털 전시회를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견이도 뭐 또 혹시 더 있어요, 의견이?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방문객의 이동 동선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나이대 뭐 이 고객분이 뭘 주로 보는지를 아직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시장 자체에 뭐 비콘 시스템이 있거나 뭐 RFID가 있어서 모든 방문자들이 태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는 어렵지만 대신에 온라인은 이 로그가 다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어떤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너의 이 이동 동선이 그쵸. 수집되는 거에 허락하겠냐. 그래서 그거 억셉만 눌러주면은 방문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머물렀는지 여기서 뭘 클릭했고 뭐 이게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회의 보완제 성격으로서 온라인 전시회가 운영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얼만큼 주최사에서 활용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희도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사람을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전시 업계도 전시도 마찬가지고 컨벤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실무적인 감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약간 신규 일자리 직종으로 하나 전시산업, 마일스 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혹시 저는 뭐 이런 정도로 목차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할 내용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디지털 전시회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전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걸 현장에서 자꾸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 제가 받는 느낌은 아니야. 다시 과거로 다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시회도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반드시 옛날로 돌아가야 해.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가지만 그것도 물론 변화된 형태로 가야 되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시회라나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하는 종사자들의 약간 뭐라 그러죠? 저는 아무튼 거부감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젊은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국제회의 기획업체들은 사실 우리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대부분 지금 행사가 모두 다 하이브리드 내지는 완전 웨비나 100% 온라인상으로만 진행을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관련된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날 우리 지난주 21회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많아지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단가가 내려갈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시 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은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종사자 차원에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다른 것 때문에 이거저거 찾다 보면 요새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아마 여기 미견이도 그럴 것 같은데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R이라든지 이런 이 통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요새는 이제 뭐 결국은 빅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기초 통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직장인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쪽에서도 뭐 진흥회 같은 데서도
전시 쪽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수요 조사하고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뭐 전시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전시 성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그 교육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순수 전시 분야가 아니지만 기초 역량을 좀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요새. 예, 예. 그 진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다른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 우리 그 특히 이제 우리 전시 산업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규모가 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중소업체이죠. 뭐 그나마 우리 뭐 킨텍스나 코엑스나 뭐 이 전시장은 이제 좀 규모가 있지만은 또 그 규모도 막상 우리가 다른 영역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서 참 이게 그 뭐랄까요, 이런 우리 디지털 전시나 디지털 테크닉을 우리 진짜로 업에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이다. 기존에 뭐 우리 저 전시업계 이제 CEO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업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직원 숫자는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 전시회나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한다면 이런 거야말로 좀 정책적인 어떤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 기업 보고 알아서 뛰어봐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경 씨 얘기대로 빅데이터라는 게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인데 그걸 개별 기업이 개별 기업은 자기 아이템 뭐 한 몇 가지 정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데이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각 아이템이 다르니까 또 공유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구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뭐 이런 구조를 좀 깨면서 개별 우리 중소 업체들도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뭐 플랫폼이 됐던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뭐 인력 양성이든 아니면 기술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교수님 뭐 말씀대로 그 기존의 전시 산업에 있어서의 산자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지원은 대개는 참가 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었죠. 해외 전시라든지 저희가 아무래도 전시회라는 것 자체를 무역을 증진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참가 업체들이 이제 어느 몇 개의 참가 업체가 있느냐, 뭐 해외에서 전시회 주최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좀 있었고, 개별 참가 업체들의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갖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문체부에서 이제 국제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제도랑 비교해 봐서는 뭐 금액적으로는 토탈 금액으로 하면 아마 산자부의 지원금이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개별 전시 업체까지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산업을 좀 더 키우고 확장하는 관점에서의 지원금의 어떤 쓰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제의 산업이 뭐 UI의 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온라인 전시회 디지털화와 언택트 시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주제를 요새 뭐 워낙에 이런 화두가 많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제 뭐 개별 어떤 기술 수준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 기술은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AR, VR을 보는 오큘러스 이렇게 쓰는 기계 장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매경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이 컨텐츠 제공하는 지금 회사들의 그러니까 컨텐츠의 어떤 뭐라 그러죠? 완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온라인 전시회에 있어서도 그 단순히 쇼핑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아까 뭐 메타버스까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감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물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못지않은 그런 체험의 영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장갑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끼고 이렇게 하면 촉감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그런 업체가 아직은 전시회 중에 이런 기술들을 막 적극적으로 적용해갖고 했던 전시회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냥 우리 지금 보여줬을 때 뭐죠?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그때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결국은 그냥 3D 형태의 디자인으로만 해서 전시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형태의 전시회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 못. 회의는 실제 뭐 스페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아바타하고 직접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실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시회는 아무래도 뭐 개별 한 개 부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업체 수가 많고 하니까 서버 용량도 많이 필요할 테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한 개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특히 중소기업의 한 개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엄청 크게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베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 진짜 한번 제대로 딱 부어서 이거를 한 판 잘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최고로 하나 만들겠다. 최초이자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뭔가 조사된 내용이 있어야지 아 그래 소비자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거기다 분명히 사업 내가 한번 걸어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게 지금 이건지 지금 다들 내가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막 MZ세대들 이미 이제 이런 디지털화에 온라인으로 보는 것들 이런 거에 익숙한 2세대들은 그런 식의 전시회가 나왔을 때 과연 걔네들은 저희 같은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신숙하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는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더 그 친구들 젊은 MZ세대들이 뭐 플렉스하는 성향도 있지만 상당히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미견 씨 뭐 혹시 더 할 얘기 없나요? MZ세대 얘기 주셨는데 VR, AR, XR 이게 있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돼도 얼만큼 그러니까 참가자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전시회들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뭐 판은 벌려놨는데 어디 가서 뭘 보라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부 뭐 전시관 구현해 놓은 그런 전시장들 들어가면 뭐 뭘 눌러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동되고 이런 게 물론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게 잘 제시가 안 된 것도 저희 있죠. 제안서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문장이 얼만큼 자세하게 풀려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봤을 때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일반 참관객의 온라인 전시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 사람들의 니즈라던가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또한 데이터가 잘 모여서 읽어낼 수 있으면 네, 홍보 차원도 그렇고 이런 VR, AR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회도 그렇고 뭐 아까 황 교수님 잠깐 서비스 디자인 얘기해 주셨는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아니면은 전시장 동선을 만들 때 이런 데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 온라인 뭐 국제회의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유저의 입장에서 내가 화면 앞에 딱 섰을 때 들어가서 보는 게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이 행사를 참가할 때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바로바로 모든 것들을 찾는다든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그런 당연히 해왔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여기서 딴 데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그냥 한 번 뒤로 가기 내지는 뭐 하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뒤로 가기 내지는 몇 번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오프라인 행사 하셨던 분들의 노하우가 온라인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오프라인 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거 시스템 만드는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우린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만 주문을 하다 보니 그런 이제 세세한 허스피탈리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러 이런 이야기들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또 전시산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전시산업의 가치가 뭘까? 우리가 주는 서비스가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냥 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내가 한 부스당 얼마를 받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디지털화가 되든 뭐 하이브리드가 되든 이 내가 받았던 이 금액은 내가 무조건 유지해야 돼. 라는 거에서 접근을 항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되다 보면 사실은 더 확장해서 더 크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뭐 15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부스당. 그러면 그거를 딱 이거는 무조건 유지 고수해야 돼. 요 생각에서 시작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번에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15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이걸 더 크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받았던 요거 안에서 물론 내가 150만 원 받았던 것보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빠져. 이거는 오프라인 코로나가 끝나도 150만 원도 못 받는 전시회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이거를 내가 고수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이번에 내가 새로 판을 짜보겠다. 이거 완전 시장이 지금 완전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뛰는 사람도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어들 자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도 전시라는 산업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계속 건재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 판에 있어서 나의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자리를 갖고 내가 유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분야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획기적으로 특히 유통이나 이런 쪽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저희 우리 전시 쪽은 아무래도 뭐 제도 이렇게 만나 보면 결국은 코로나가 대충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 전통적인 오프라인 역시 사람은 만나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제 아래도 킨텍스의 전시를 좀 보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해 역시 사람은 만나야 돼 하는 게 아직도 이제 강하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은 물론 오프라인 발전도 있지만은 이 온라인의 여러 가지 툴들, 온라인의 기능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손쉽기도 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 윤 교수 말씀대로 우리 업계가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 뭔가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뭐 확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예. 네, 황 교수님께서 좋은 발제해 주셔갖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마이스 집단 지성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전시회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22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3차로 실시간으로 11월 26일에 다시 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